기사단장 죽이기가 출간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키의 신작이 나왔다. 1인칭 단수라는 제목을 가진 8챕터로 구성된 단편소설이다. 8챕터 모두 주인공 나의 시점으로 마치 하루키의 자전적인 이야기처럼 전개된다. 마지막 챕터이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1인칭 단수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두 번째 크림과 7번째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이었다.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는 재즈, 위드 더 비틀스는 비틀스를 좋아했던 여자아이와의 추억, 야쿠르트 스왈로스 시집은 야구, 사육제는 클래식과 관련된 이야기라 내가 이 주제들의 지식이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읽었을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든다. 주인공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하루키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에 관한 주제들이 등장하며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에서 주인공 나가 작가로서 이러고 있는 부분들을 보아 이 단편소설은 수필처럼 실제로 하루키가 겪은 일들을 모티브로 지어진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영상에서는 7번째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의 줄거리와 좋았던 부분, 느낀 점을 다뤄보겠다. 이 책을 읽은 다른 분들도 이 단편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주인공은 발길 닿는 대로 혼자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한 온천 마을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니 오후 7시가 지나 있었다. 제대로 된 료칸 중 저녁 식사 이후에 숙박객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변두리의 한산한 료칸에 들어가게 된다. 방도 좁고 불도 침침하고 바닥도 삐걱거렸지만 일단 짐을 풀고 아래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향한다.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있던 와중 원숭이가 유리문을 드르륵 밀고 탕에 들어온다. 진짜 그 동물 원숭이다. 원숭이는 주인공에게 물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고 대뜸 등 밀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 거절하면 원숭이 따위에게 등을 밀어달라기는 싫은데 라는 뜻으로 비칠까봐 부탁한 후 원숭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원숭이의 주인은 대학 교수였고 어려서부터 말을 가르쳐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원숭이는 료칸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목욕탕 관리, 청소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원숭이에 관심이 생긴 주인공은 자기 방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며 원숭이를 초대한다. 원숭이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니 다른 원숭이들과는 소통도 잘 안되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암컷 원숭이들을 상대로 폭력이란 것을 전혀 품지 못했다. 이 원숭이는 인간 여성밖에 연모할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난처한 일이었고 원숭이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그 방법은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을 훔치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여자의 신분증을 훔쳐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정신을 오로지 한 점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의식 속으로 고스란히 걷어들이면 그녀의 일부가 자신의 일부가 된다고 원숭이는 말한다. 이렇게 이름을 훔치고 나면 그 여자는 가끔씩 자신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한다. 그렇게 7명의 여자 이름을 훔친 원숭이는 7명의 여자 이름을 마음속에서 소중히 지키며 온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인공은 이 사랑이 어찌 보면 궁극의 연애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하자 원숭이는 궁극의 연애인 동시에 궁극의 고독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다시 원래의 작가 생활로 돌아오고 시간은 흐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호텔 커피 라운지에서 업무 미팅을 하는 중 여성 편집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까먹어 주인공에게 자신의 이름이 뭐였냐고 물어본다. 그녀는 생일, 전화번호 다 기억나는데 이상하게 가끔 자신의 이름만 까먹을 때가 있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주인공은 그 증상이 시작될 무렵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보험증 같은 걸 잃어버린 적이 없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얼마 후 파출소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고 가방 속에는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있었고 오로지 신분증만 없어진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원숭이를 떠올리며 궁극의 연애와 궁극의 고독에 대해 생각한다. 작은 온천 마을의 허름한 료칸 다락방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잠든 늙은 원숭이의 모습을 말이다.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은 우선 소재가 너무 재미있었다. 말하는 원숭이, 원숭이가 인간 여성을 사랑하게 된 것과 이름을 훔친다는 방식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시나가와 원숭이의 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주인공이 원숭이의 사랑을 궁극의 연애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하루키는 사랑의 본질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의 고독이기도 하다는 원숭이의 말에서 정신적인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며 고독하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숭이는 말한다.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연료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연모했다는 기억을 간직하며 그것들을 귀중한 열원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때 연모했던 아름다운 7명의 여자 이름을 소중히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 나름의 소소한 연료 삼아 추운 밤이면 근근히 몸을 덮이면서 남은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하루키의 작품들이 가진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편소설이라고 생각한다. 평이한 문장과 난해한 이야기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계속 생각하도록 만든다. 딱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가 구사하는 은유의 정교함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기억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감정적 자산이 되고 살아가기 위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8가지 이야기들은 하루키의 인생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들일지도 모르지만 그 기억들이 그를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순간들도 지나고 나면 소중한 기억이 되고 내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